위증교사는 2002년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KBS 최모 PD와 함께 전화를 걸어서 검사 사칭을 한 거죠. 그렇죠. 사칭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나는 검사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본인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거와 관계가 없고 옆에서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재판에 걸렸는데 그때 누구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를 하죠. 근데 그게 녹음 파일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그 사람이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걸린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발부가 안 됐지만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명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 소명은 무슨 나의 뭐 비전 소명 이게 아니고 네. 그 유죄의 그 형사의 본안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속 영장을 치고 할 때는 아직까지 수사 초기인데 모든 걸 다 입증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너무 그 수사기관이 전부 다 입증하는 것은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구속할 때 슛골인 시킬 때는 입증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유죄에 대한 소명 정도는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가슴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야,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게 잘못하면 내 수영도 못하고 빠져 죽을 수 있을 거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가 되는 게 소명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네라는 그 정도는 소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증은 뭐냐면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내 코까지 물에 차. 입증 정도가 내 코까지 물에 서고 허우적허우적하다가 조금 더 이제 내가 수영을 못하면은 빠져 죽을 정도가 되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하는데 결국 입증의 정도를 소명은 입증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합리적 의심은 충분해. 이거 일단 슛골인 구속시켜 놓고 좀 더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입증되면은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구속되기 전에는 소명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뭐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증 교사 사건 이것들 쫙 다 같이 해가지고 넘겼는데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소명이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위증 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나는 정말 나가가지고 위증하기 싫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스토킹에 이를 정도로 이재명이가 그렇죠. 증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그때 이렇게 했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유도를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야 김병량 시장도 죽었잖아. 지금 그거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해주는 취지로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냈는 그 변론 여지서 그것도 보내줄게. 떳떳하면은 카톡으로 보내지 왜 그거를 보안이 철저한 이 텔레그램으로 보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 시장님 그럼 제가 선서하고 증언할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재판 전날이 되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또 이재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꼭 나가야 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선서를 하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서 결국은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얘기했던 그 김병량의 김진성. 김진성 씨가 죄송합니다. 김진성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제가 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시에 이재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위증을 수차례 압박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 위증에 대한 교사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예, 소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법조 용어로 보니까 유죄라고 내가 확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직접 재판을 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영장을 봐서 증거를 보니 유죄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만큼의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니 재판에 가면 이거는 유죄라고 볼 수 있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게 그 민사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민사 사건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압류하는데 재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 신청서 내고 뒤에 필요한 증거를 탁탁탁 붙여가지고 내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보고 이거 돈 준 거 맞고 돈을 안 받은 거 맞는 거 같네. 돈 받지 않은 게 소명이 되네. 네. 라고 해서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예. 근데 그럼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돈을 안 갚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면제를 해줬네. 이런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제3자한테 줌으로써 그런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만 갚은 증거가 나왔네. 이러면은 이게 결과가 뒤집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입증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 그 정도면은 이 주장하는 게 맞네. 요 정도면은 이게 가압류 가처분 결정도 나오는 거고 형사에서는 구속영장도 발부되는 그 정도의 입증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보니까 제가 여기서 판결문을 제대로 한번 봤더니 이때가 굉장히 민감한 때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으면 경기지사가 날아가고 그렇죠. 대선에 출마도 못할 상황이었어.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봐요, 김진성 비서, KBS 측과 김병랑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KBS 측과 김병랑 시장이 짜고 최 PD를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간 사건이잖아요.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 맞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죠? 들었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혹시 쓰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제가 뭘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받은 거예요. 이틀 뒤에 또 전화를 합니다. 또 전화죠. 네,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보셨나? 그래서 봤습니다만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변론 요지서에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로 그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그때 김병량 시장님 재선 캠프에 나와 있어서 성남시청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변론 요지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 나중에 김진성 씨가 했던 얘기가 재판에서 한 얘기잖아요. 검찰이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으로 허위 증언한 것이냐 묻자 김 씨는 그렇다.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이건 최대한 그래도 순화시켜서 얘기한 건데 그렇죠. 이거 위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게 겁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겁박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의한 것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이게 2018년 19년도를 한번 다시금 돌아봐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맞아요. 그게 대북 송금 언제 한 겁니까?
2019년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일어났던 건데 그때 이재명 지사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 받고 술 먹고 놀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죠. 김성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는 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들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국민들이 이제 다 알걸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었던 때에 이렇게 위증교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중압감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당시 만약 아수라 같은 영화를 봤으면 정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50클럽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위증해서 무죄 받은 것이 바로 그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이 부분이 결국 그 2심에서 서울 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돼서 사실 그거가 그대로 확정되면은 경기지사도 사실 별이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무죄를 받았던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그게 유죄가 됐던 것이고 그게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지금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없었죠. 대선도 못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소명이 됐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마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과가 없다.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는 아주 사법 방해죠.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 사이에 중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형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잘 보시면은 위증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슈골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법 방해했잖아요. 판사를 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위증, 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네, 네.